쇼펜하우어는 행복을 쫓는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청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조언은 뭔가를 얻기보다는 뭔가를 제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라는 것이다. 쇼펜하우어의 조언을 요약하자면 행복을 추구하기보다 고통을 제거하는 것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가난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고 몸짱이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건강해지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가 이렇게 행복을 추구하는 것보다 고통을 줄이는 것에 집중하라고 한 이유는 작지만 확실한 성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노력한다고 해서 모두가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운이 개입하는 정도가 크기 때문이죠. 하지만 가난하지 않게 사는 것은 노력만 하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통을 줄이는 것이 행복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50의 고통이 있는 삶보다는 20의 고통이 있는 삶이 상대적으로 더 행복하다는 건 자명한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쇼펜하우어 아포리즘 당신의 인생이 왜 힘들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를 참고해서 쇼펜하우어가 건네는 일상의 고통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렛츠가 기릿! SNS를 보면 친구들은 고급 호텔에 밥 먹듯이 가고 명품을 밥 먹듯이 사고 나만 빼고 다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그것이 착각이라고 말하며 그 착각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나만 외롭고 나만 힘들고 나만 피곤하고 나만 희생당한다는 망령에 사로잡히는 것이다. 우울의 망령에 완전히 정복당하고 나면 사람의 영혼은 오직 분노만이 남게 된다. 외로워서 화가 나고 피곤해서 화가 나고 남들이 행복해서 화가 나고 마침내 화만 나는 내가 싫어서 미칠 듯이 화가 난다. 그래서 그의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분노를 가라앉힐 수만 있다면 이 세계 전부를 희생시켜도 값싸다는 논리에 봉착한다. 우울의 끝에서 열광이 태어나는 것이다.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나만 힘들다는 착각에 빠지는 이유는 인생의 기본값이 행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행복은 길게, 고통은 짧게 느끼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불교 철학에서는 인생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고다. 니체 역시도 삶은 고통의 연속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쇼펜하우어 역시도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행복은 짧고 고통은 길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의 기본값을 고통으로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짧은 순간을 차지하는 행복만을 쫓으며 긴 고통에 괴로워하는 삶보다는 행복만 쫓지 말고 인생의 더 많은 순간을 차지하는 고통을 줄이는 데 힘쓰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쇼펜하우어의 조언은 과학적으로도 설득력이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순간을 뇌 과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도파민이 분비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도파민은 한마디로 더 높은 목표를 추구하게 하는 동기부여 호르몬이죠. 더 높은 목표를 추구하게 하는 도파민의 특성 때문에 인간은 동일한 쾌락을 반복적으로 느끼게 되면 내성이 생겨 더 이상 이전만큼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아무리 치킨을 먹어도 태어나서 치킨을 처음 먹어본 순간의 행복감을 더 이상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요. 따라서 과학적으로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더 높은 목표를 추구하지 않는 이상 우리의 삶은 필연적으로 가슴 뛰고 들뜬 나날보다는 지루하고 평범하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나날들이 훨씬 많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인들이 행복해지고 싶어서 불행해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께 행복을 일찌감치 포기해라 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통을 디폴트 값으로 놓음으로써 역설적으로 더 행복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행복에 무뎌지고 고통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 중 하나는 앞서 말했던 것처럼 행복이 기본값이라는 생각,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행복해야 돼 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반면에 고통을 기본값으로 생각하게 되면 행복이 당연한 게 아니게 되고 그 덕분에 당연하지 않은 찰나의 행복이 찾아왔을 때 더욱 감사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에 고통을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면서 고통에 둔감해지는 건 덤이고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고통을 기본값으로 둠으로써 우리는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옛 성인들의 말처럼 누구에게나 인생은 고통입니다. 그러니 나만 힘들다는 착각에서 빠져나와서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의 고통을 줄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고통을 줄여줄 수 있는지를 생각하는 단단한 사람이 되기로 결심해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은 보통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다음에 세 가지 항목 중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나요? 1. 평균 이하, 2. 딱 평균, 3. 평균 이상. 나 지금 이대로 괜찮은 사람이라는 책에 따르면 미국의 한 대학에서 여러 신분의 사람들에게 당신 자신의 능력이 상위 몇 %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약 70%의 교수가 자신의 강의 능력이 상위 25% 안에 들 거라고 응답했고 약 90% 이상의 교수가 자신은 적어도 평균은 된다고 답변했습니다. 또 다른 조사에서는
약 80%의 운전자가 자기는 운전 도중 문자를 보내는 등 딴짓을 하더라도 여전히 운전 실력이 평균 이상은 될 거라고 응답했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회사원들에게도 물어봤더니 약 90%가 자신의 업무 능력이 적어도 평균은 된다고 응답했습니다. 평균 이상인 사람은 50% 정도여야 하는데 정작 평균은 된다고 대답하는 사람들은 90%나 된다니 누군가는 분명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있는 거겠죠? 이렇게 자기 자신을 평균 이상이라고 생각하는 현상을 가리켜 심리학자들은 평균 이상 효과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평균 이상 효과의 대표자들이죠.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평균 이상 효과에 속지 말고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평균 이상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나머지 사람들을 알게 모르게 깔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대한 빨리 수정해야 할 점은 나 자신을 특별하게 생각하는 허영이다. 모든 사람을 나와 비교한다. 나보다 열등하다고 생각되면 가차없이 평범이라는 꼬리표를 붙여버린다. 그러면서 쇼펜하우어는 자신만의 언어로 현대의 우리가 메타인지라고 부르는 자신의 능력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요. 인간은 정직해져야 한다. 누구보다 자기 자신에게 정직해져야 한다. 지금 나는 본래 내가 가진 능력보다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 평가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생활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쉽게 말해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교만을 경계하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근거 없이 나는 평균 이상이지 라고 생각하는 교만은 만들지 않아도 될 적을 만들며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우고 성장할 기회를 차단합니다. 따라서 쇼펜하우어의 조언대로 행복 회로는 잠시 꺼두고 나를 있는 그대로 차갑게 바라봅시다. 많은 경우에 차갑게 바라본 여러분은 전혀 특별하지 않은 모습일 겁니다. 단 몇 분만 숨을 못 쉬더라도 죽는 것이 우리의 실체니까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거기에서 출발하면 되니까요. 다들 특별한 사람, 천재여야만 행복할 수 있고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듯한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에게는 보통 사람의 전략이 있고 천재들에게는 천재들의 전략이 있을 뿐입니다. 정확한 문구는 기억이 안 나는데 세이노의 가르침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실 부자가 되기 위해 당신이 경쟁해야 할 대상은 소수의 천재들이 아니라 다수의 보통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 보통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것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그러니 나의 특별하지 않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걸 너무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쇼펜하우어의 표현을 빌리자면 나는 어쩔 수 없이 나니까요. 자신에게 맞는 전략으로 자신만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게 더 쾌활한 삶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은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마 웃음이 넘치고 밝고 풍요로운 그런 느낌이 나는 것들을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요. 쇼펜하우어는 행복에 대해 우리 통념과는 다른 정의를 내립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목표를 달성하거나 산 꼭대기에 도착하면 그곳에 있는 보상이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행복을 활동 그 자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쇼펜하우어가 내린 행복의 정의는 잘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잘 사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잘 사는 것은 인간성을 원활히 발휘하는 것이며 인간성이란 인간다운 기능을 말합니다. 또한 쇼펜하우어는 인간다운 기능을 생식, 감각, 사유로 정의합니다. 특히 이 중에서 쇼펜하우어는 사유를 인간성의 핵심으로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생식과 감각은 동식물도 할 수 있지만 깊은 사유는 인간만 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쇼펜하우어는 스스로 사유를 멈추지 않으며 인생에 굴복하지 않고 인생을 극복하며 사는 것을 인간다운 삶이자 잘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쇼펜하우어의 주장을 요약하자면 스스로 사유하며 인생을 극복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이며 잘 사는 모든 순간이 곧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즉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인간답게 살고 있다면 그 과정에서 고통과 슬픔을 느낀다 하더라도 그 삶은 행복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관점이 어느 정도는 과학적으로도 맞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벌써 영상에서 세 번째 언급하는 실험 내용이라 이미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너무 중요한 내용이라 다시 한번 언급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스페인 폼페오 파브라드 연구진은 37,000명을 대상으로 행복과 감정에 관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조사에서는 기쁨, 경외로움, 희망, 감사, 사랑, 자존심 등 9가지의 긍정적인 감정과 분노, 슬픔, 두려움, 혐오, 죄악감, 불안 등 9가지의 부정적인 감정을 각각 얼마나 경험하는지 묻고 경험한 감정과 현재의 행복감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을 골고루 느끼는 사람이 가장 행복도가 높았다고 합니다. 긍정적인 감정만 느낀 사람들보다도요. 이런 연구 결과 역시도 쇼펜하우어에 잘 살고 있다면 그 과정 속에 슬픔과 고통이 있더라도 그것은 행복한 삶이다 라는 말에 힘을 실어주고 있죠. 여러분도 잘 사는 게 행복한 거라는 쇼펜하우어의 관점에 공감되신다면 삶의 과정 속에 찾아오는 고통과 슬픔도 행복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눈 쇼펜하우어의 메시지가 지나치게 비관적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쇼펜하우어의 차갑고 냉소적인 메시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1. 쇼펜하우어의 비관적이라고 느껴질 만큼 현실적인 메시지가 우리가 외면했던 현실의 어두운 면을 마주보게 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만 생각하려 합니다. 하지만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생기듯 우리의 현실도 밝은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죠.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어디에 있는지 확실히 알아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있는 현실의 보기 싫은 면까지도 제대로 쳐다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쇼펜하우어의 차갑고 날선 메시지가 우리에게 유의미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2. 쇼펜하우어의 삶과 메시지는 모든 사람은 입체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비록 쇼펜하우어가 비관적인 말을 많이 하지만 쇼펜하우어를 단순 비관론자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쇼펜하우어는 단순 비관뿐만 아니라 비관에 대해서도 비관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서로 보듬고 안아줄 수 있다. 인간은 서로 사랑할 수는 없지만 아끼고 감싸줄 수는 있다. 그 친절에 감사할 수 있고, 내가 지쳐 쓰러졌을 때 누군가가 나를 안아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 타인에게 비판을 당하는 것이 불쾌하다면 나부터 타인들에 대한 비판을 중단하는 것이 옳다. 시험삼아 무엇이든 비판하고 싶어하는 나의 버릇을 잠시 중단해야겠다. 그리고 내 힘이 닿는 데까지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어야겠다. 그들이 요구하든 요구하지 않든, 혹은 감사하든 귀찮아하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도와줘야겠다. 이렇게 보면 마냥 비관적이기만 한 사람은 아닌 것 같죠?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 쇼펜하우어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는 공과 과가 있고, 그 사람이 처한 상황과 사회적 맥락에 따라서 이때 좋았던 행동이 다른 때는 나쁜 행동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즉, 나를 포함한 사람의 면면을 입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정 상황에서 좋은 사람을 모든 상황에서 좋은 사람으로 착각하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과 상황을 입체적으로 보지 못하면 내 인생에 큰 피해를 입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무지성 빠돌이가 되면 내가 추종하는 자가 악한 행동을 저지름에도 내가 그것이 악하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게 되고, 무지성 억가충이 되면 내가 까는 사람이 본받을 만한 행동을 하더라도 그것을 배우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해서 말하지만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무조건 여러분이 사람과 상황을 입체적으로 바라봐야 한다라고 말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저에게는 그러한 관점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혹시나 여러분 중에도 이러한 메시지에 공감하고 좋은 인생을 만들어 나가는 좋은 재료로 쓸 수 있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영상을 만들었다는 것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자유를 존중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다룬 내용 이외에 쇼펜하우어의 뼈 때리는 인생 조언을 더 보고 싶다면 쇼펜하우어 아포리즘 당신의 인생이 왜 힘들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를 직접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인생 막 살기 싫은 사람들을 위한 실전 지식을 얻고 싶다면 김단단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